서울의 겨울은 매서웠다. 눈발이 흩날리는 한강변에서 이준서는 숨을 고르며 책을 꼭 쥐었다. 그의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다. 야, 너, 거기서. 뒤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에 준서는 멈칫했다. 돌아보니 강민혁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다. 민혁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속엔 숨길 수 없는 불안이 스며 있었다. 민혁은 준서가 다니는 대학의 유명한 문제아였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자유분방한 태도와 날카로운 말투로 교수들에게 찍힌 지 오래였다. 반면 준서는 학과에서 늘 성실함으로 주목받는 학생이었다. 22살의 준서는 조용하고 성실한 한국인 청년으로 책과 공부가 그의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민혁은 그런 준서를 선생님의 아첨꾼이라 부르며 비웃곤 했다. 뭐야? 또 도서관 가는 길이야. 너 진짜 공부벌레네? 민혁이 비웃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엔 장난기가 섞여 있었지만 준서는 그 말에 담긴 날카로움을 느꼈다. 그냥 내 할 일 하는 거야. 준서가 담담히 대답하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야, 잠깐만. 민혁이 그의 팔을 잡았다. 순간 준서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 민혁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접촉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민혁은 25. 미국에서 자란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에 입학했지만 적응하지 못했다. 그는 늘 외로웠다. 가족도, 친구도, 그의 자유로운 영혼을 이해하지 못했다. 민혁은 준서의 성실함을 비웃었지만 사실은 그를 부러워했다. 준서의 눈빛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다. 민혁에겐 없는 것. 뭘 도와달라는 거야? 준서가 물었다. 민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중간고사. 망쳤어. 이번에 또 망하면 장학금이 날아간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준서는 믿을 수 없었다. 늘 자신을 깔보던 민혁이 지금 애원하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 근처의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았다. 민혁은 어색하게 책을 펼쳤고 준서는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다. 하지만 민혁의 눈은 책이 아니라 준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민혁이 갑자기 물었다. 준서가 웃으며 대답했다. 누군가는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힘을 얻길 바래. 민혁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준서의 진심을 느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민혁은 준서를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공부가 아니라 다른 이유였다. 사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준서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두려움. 그리고 간절함. 뭐야? 말해. 준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나 남자를 좋아해. 그 말은 준서의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는 민혁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민혁의 떨리는 손을 보자 준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다. 동정, 연민,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 두 사람은 점점 더 자주 만났다. 민혁은 공부라는 핑계로 준서를 찾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민혁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미국에서의 외로움,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 준서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민혁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의 진심이 준서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관계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학 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준서랑 강민혁이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민혁이 이상한 애라던데 준서는 그 소문에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민혁은 달랐다. 그는 점점 더 예민해졌다. 너, 나 때문에 망신당하고 싶지 않지? 민혁이 어느 날 물었다. 준서는 단호히 대답했다. 내가 신경 쓰는 건 너야. 소문이 아니야. 그 말에 민혁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갈등은 점점 커졌다. 민혁의 장학금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의 가족이 한국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민혁의 삶을 통제하려 했고 그의 정체성을 부정했다. 넌 정상으로 살아야 해. 아버지의 고함이 민혁의 가슴을 찢었다. 준서는 민혁을 위로하려 했지만 민혁은 점점 더 자신을 닫아갔다. 어느 날 민혁이 준서에게 말했다. 나 떠날까봐. 뭐?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여기선 너무 힘들어. 민혁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준서는 그를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민혁을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행복을 바랐다. 민혁의 말은 준서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떠난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 준서는 한강변에서 홀로 서서 민혁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다. 눈이 내리는 밤. 그의 숨결이 하얗게 퍼졌다. 민혁은 다음 날 다시 준서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어제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민혁이 말했다. 하지만 진짜로 고민 중이야. 여기서 내가 있을 곳이 있는지 모르겠어. 준서는 침묵했다. 그는 민혁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았다. 하지만 그를 붙잡을 권리가 자신에게 있는지 확신이 없었다. 너, 행복하고 싶지 않아.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혁이 쓴웃음을 지었다. 행복. 그게 뭔데? 난 그냥 내가 나로 살아도 괜찮은 곳을 찾고 싶어. 그 말은 준서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민혁이 자신에게 기대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민혁의 아픔이 너무 깊다는 것도 느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어색한 거리를 유지했다. 준서는 민혁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의 마음이 점점 복잡해졌다. 민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그건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준서는 자신의 감정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러던 중 민혁의 가족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그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민혁을 설득하려 했지만 대화는 곧 싸움으로 번졌다. 넌 우리 집안을 망신시키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카페를 울렸다. 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서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날 밤 민혁은 준서의 집 앞에 나타났다. 미안해. 내가 너까지 끌어들였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너 잘못 아니야. 준서가 단호히 말했다. 그냥 나한테 기대도 괜찮아. 민혁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준서의 어깨에 기대며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다. 나 사실 너 때문에 여기 남고 싶어. 그 고백은 준서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는 민혁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세상의 시선과 자신의 두려움이 그를 망설이게 했다. 하지만 민혁의 손을 잡은 순간 그는 결심했다. 적어도 민혁이 혼자 아파하지 않도록 곁에 있어주리라.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민혁은 준서 덕분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그의 성적은 조금씩 나아졌다. 하지만 소문은 끊이지 않았다. 학과 동기들은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았고 심지어 준서의 친구들까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너 괜찮아? 민혁이 걱정스레 물었다. 준서가 웃으며 대답했다. 너만 괜찮다면 나도 괜찮아. 그 말은 민혁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준서의 곁에서 점점 더 자신감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혁의 아버지가 다시 한국으로 왔다. 이번엔 단호했다. 너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면 넌 끝장이야. 민혁은 반항했지만 아버지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그는 결국 짐을 싸기 시작했다. 준서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 가지마. 준서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혁은 고개를 돌렸다. 나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준서는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그는 민혁을 사랑했다. 그건 단순한 동정이나 우정이 아니었다. 그는 민혁을 잃고 싶지 않았다. 너 내 옆에 있어줘. 준서가 간절히 말했다. 민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너 곁에 있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민혁의 아버지는 그를 강제로 미국행 비행기에 태우려 했다. 준서는 민혁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는 민혁의 가족과 맞섰다.
민혁은 제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를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민혁의 아버지를 분노하게 했다. 하지만 민혁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아빠.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제발 저를 인정해 주세요. 그 순간 준서와 민혁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었다. 민혁의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너희가 뭘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준서는 민혁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우린 서로를 사랑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 말에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떠났다. 민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준서가 그의 곁에 앉으며 말했다. 우리 같이 이겨내자. 너 혼자 아니야. 그 말은 민혁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그는 준서의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며칠 뒤, 민혁은 아버지와 다시 만났다. 이번엔 준서도 함께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냉랭했지만 민혁은 단호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빠가 이해하지 못해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희가 뭘 하든 결국 후회할 거다. 그리고 그는 떠났다. 민혁은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는 준서에게 기대며 말했다. 너, 나 때문에 너무 많은 걸 잃었어. 준서가 웃으며 대답했다. 너 잃는 것보다야 아무것도 아니야. 두 사람은 다시 일상을 시작했다. 민혁은 공부를 계속했고, 준서는 그의 곁에서 늘 지지해 주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대학 내에서 그들의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고, 일부 교수들은 민혁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기 시작했다. 내가 너 때문에 망신당하고 있어. 어느 날 민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엔 자책이 묻어 있었다. 준서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세상이 우리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그러던 중 민혁은 뜻밖의 기회를 얻었다.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 프로그램 초청장이었다. 그는 갈등했다.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준서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 너, 가고 싶어.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며칠 뒤, 민혁은 결정을 내렸다. 나, 갈게. 하지만 너와 함께. 준서가 놀라 물었다. 뭐? 나까지.
민혁이 웃으며 말했다. 너 없이 나 혼자 어떻게 가? 우리 같이 새로운 시작해보자. 준서는 망설였다. 한국을 떠난다는 건 그의 모든 것을 뒤바꾸는 일이었다. 하지만 민혁의 눈빛을 보자. 그는 결심했다. 그래. 같이 가. 두 사람은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비자 문제, 돈 문제, 그리고 가족들의 반대. 민혁의 어머니는 끝까지 그를 말렸다. 너, 거기 가서 뭐가 되려고 그래? 민혁은 단호히 대답했다. 그냥 행복해지고 싶어요. 준서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부모님은 그를 이해하려 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워했다. 준서야, 너 정말 괜찮겠니? 어머니가 물었다. 준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엄마, 저 민혁이랑 같이라면 어디든 괜찮아요. 출국날이 다가왔다. 두 사람은 인천공항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민혁이 말했다. 너, 후회 안 할 거지? 준서가 웃으며 대답했다. 너만 곁에 있다면? 절대 안 후회해. 그들은 비행기에 올랐다. 새로운 세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에서의 첫날. 민혁과 준서는 낯선 도시의 공기를 마셨다. 시애틀의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민혁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합류했고 준서는 현지 대학에서 단기 어학과정을 등록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은 그들에게 도전이었다. 민혁은 여전히 영어에 능숙했지만 준서는 언어의 장벽에 부딪혔다. 그는 매일 밤 단어를 외우며 민혁에게 도움을 청했다. 너, 진짜 열심히 한다. 민혁이 웃으며 말했다. 너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지. 준서가 대답했다. 그들의 생활은 단순했지만 행복했다. 작은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고 매일 저녁 함께 밥을 지어 먹었다. 민혁은 요리를 좋아했고 준서는 설거지를 도맡았다. 그들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혁의 아버지가 그들의 소식을 듣고 시애틀로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민혁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지 대답해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떠났지만 민혁은 그 후 며칠 동안 말이 없었다. 준서는 민혁을 위로하려 했다. 너, 괜찮아. 민혁이 고개를 저었다. 나, 그냥, 가족이 날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준서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너 가족이야.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민혁은 준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의 외로움, 정체성을 깨닫는 과정, 그리고 준서를 만나며 느낀 따뜻함. 준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늘 완벽하려 노력했지만 사실은 늘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나 때문에 많이 바뀌었지. 민혁이 물었다. 준서가 웃으며 대답했다. 너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됐어.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시험했다. 민혁의 동기 중 일부가 그들의 관계를 비웃었고, 준서는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어느 날, 준서가 쓰러졌다. 병원에서 그는 과로로 인한 탈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민혁은 그의 곁에서 밤을 지새웠다. 너, 왜 이렇게 무리해? 민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너한테 좋은 사람이고 싶었어. 준서가 힘없이 웃었다. 민혁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너, 이미 충분히 좋아. 제발 너 자신부터 챙겨. 그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아끼게 되었다. 민혁은 준서의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고, 준서는 민혁에게 더 솔직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그러던 중 민혁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그의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는 것이었다. 그는 갈등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었다. 나 한국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민혁이 말했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같이 갈게. 민혁이 놀라 물었다. 너까지? 왜? 너 혼자 두고 싶지 않아. 준서가 단호히 말했다. 두 사람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 민혁의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민혁은 아버지와 마주 앉아 긴 대화를 나눴다. 아빠, 저를 받아들여 주세요. 저는 그냥 행복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더니 말했다. 너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그 말은 민혁에게 큰 위로였다. 그는 준서와 함께 병원을 나서며 미소 지었다. 너,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준서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항상 곁에 있을게. 한국으로 돌아온 민혁과 준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민혁의 아버지는 병에서 회복 중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민혁을 지켜보았다. 준서는 한국 생활에 다시 적응해야 했다. 그는 민혁을 위해 자신의 학업을 잠시 미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있었다. 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그는 어느 날 민혁에게 물었다. 민혁이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너, 나 때문에 너무 희생하지 마. 나도 너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은 준서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늘 교수가 되고 싶었다. 민혁은 그의 꿈을 응원하며 말했다. 너 꼭 좋은 선생님 될 거야. 나도 너 도울게. 두 사람은 다시 일상을 꾸려갔다. 민혁은 아버지의 병원비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준서는 학업에 매진했다. 그들의 삶은 바빴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매일 밤 그들은 함께 한강변을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너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 민혁이 웃으며 물었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나를 아첨꾼이라고 놀렸지. 민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때는 몰랐어. 네가 내 인생 바꿀 줄은. 하지만 행복은 또다시 시험받았다. 민혁의 아버지가 퇴원한 후 그는 민혁에게 가족 사업을 물려받으라고 압박했다. 너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지. 민혁은 단호히 거절했다. 아빠,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그 말에 아버지는 화를 냈지만 결국 물러섰다. 그는 민혁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한편 준서는 학업에서 큰 기회를 얻었다. 그는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았다. 하지만 그 조건은 해외 유학이었다. 그는 또다시 갈등에 빠졌다. 민혁을 두고 떠나고 싶지 않았다. 너 가야 해. 민혁이 단호히 말했다. 이건 너 꿈이잖아. 준서가 고개를 저었다. 너 없이 무슨 꿈이야. 민혁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기다릴게. 우리 멀리 떨어져도 함께야. 준서는 결국 유학을 결심했다. 그는 민혁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다. 민혁도 자신의 길을 찾아갔다. 그는 사진작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카메라를 들고 서울의 거리를 누볐다. 그의 사진엔 늘 준서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를 응원했다. 거리는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졌다. 민혁은 준서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내며 말했다. 너 이거 봐. 내가 없는 서울은 좀 허전해. 준서가 웃으며 대답했다. 나 곧 돌아갈게. 그때는 같이 찍자. 시간이 흘렀다. 준서는 유학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민혁은 사진작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났다. 하지만 그들은 늘 서로를 그리워했다. 준서가 한국으로 돌아온 날, 민혁은 공항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의 손엔 카메라가 들려 있었고,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다. 준서가 게이트를 나오자, 민혁은 달려가 그를 끌어안았다. 너 너무 오래 걸렸어. 준서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안 떠나. 두 사람은 다시 서울에서의 삶을 시작했다.
민혁은 자신의 첫 사진전을 준비했고, 준서는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바빴지만 서로에게 헌신했다. 사진전 당천. 민혁은 준서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의 사진들 사이에 준서를 위한 특별한 섹션이 있었다. 그곳엔 그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한강변에서의 첫 만남, 시애틀의 거리, 그리고 그들의 일상. 너, 이거 언제 찍은 거야? 준서가 놀라며 물었다. 민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 몰래 찍은 거야. 네가 내 뮤즈잖아. 준서는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또다시 도전에 직면했다. 민혁의 사진전이 성공하면서 그는 해외에서의 기회를 제안받았다. 이번엔 유럽이었다. 그는 갈등했다. 준서를 다시 떠나고 싶지 않았다. 너, 가고 싶어. 준서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혁이 고개를 저었다. 너 없이 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건 내 꿈이야. 준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같이 가자. 나도 이제 자유로운 몸이야. 두 사람은 다시 짐을 꾸렸다. 이번엔 유럽으로 향했다. 그들은 파리의 거리를 걷고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빛났다. 하지만 민혁은 여전히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빠, 저는 행복해요. 제발 저를 응원해주세요. 놀랍게도 아버지는 답장을 보냈다. 너, 잘 지내라. 네가 행복하다면 나도 만족한다. 그 편지는 민혁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준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렸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고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큰 지지자가 되었다. 유럽에서의 삶은 민혁과 준서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은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민혁은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점점 더 이름을 알렸고, 준서는 현지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그들의 일상은 단순했지만 서로에게 충분했다. 어느 날, 민혁은 준서에게 말했다. 너, 우리 결혼할까? 준서가 놀라 물었다. 갑자기. 진심이야. 민혁이 웃으며 말했다.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 그들은 파리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친구 몇 명과 가족은 없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자리를 채웠다. 민혁의 아버지는 결국 그들의 결혼을 받아들였다. 그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 축하했다. 너희 행복하게 살아라. 결혼 후 두 사람은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어려움도 함께 이겨냈다.
민혁은 세계적인 사진작가가 되었고, 준서는 존경받는 교수가 되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있기에 충분했다. 어느 날, 민혁은 준서에게 말했다. 너, 우리 처음 만난 날 생각나? 준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나를 아첨꾼이라고 놀렸지. 민혁이 웃으며 말했다. 그때는 몰랐어. 네가 내 전부가 될 줄은.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고,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다. 민혁은 자신의 사진전에 늘 준서의 이름을 새겼고, 준서는 강의에서 사랑의 가치를 가르쳤다. 그들은 한강변에서 다시 만났다. 민혁이 말했다. 너,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지? 준서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영원히 함께할 거야. 민혁과 준서의 삶은 이제 안정되었다. 그들은 파리에서 서울로 돌아와 작은 집을 꾸렸다. 민혁은 사진 스튜디오를 열었고, 준서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들의 집은 늘 웃음으로 가득했다. 어느 날, 민혁은 준서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우리 LGBT 커뮤니티를 위한 사진전을 열자.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싶어.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이야기도 담자. 그들의 사진전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민혁과 준서는 자신들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민혁의 아버지는 사진전에 찾아왔다. 그는 민혁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너, 대단하다. 그는 민혁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미안하고, 고맙다. 민혁도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버지와 화해하며 오랜 상처를 치유했다. 준서와 민혁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이겼고,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한강변에서 손을 잡았다. 눈이 내리는 밤. 민혁이 말했다. 너,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준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너,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에 용기를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지탱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다.